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뜨개질하는 가정주부입니다. 평소 작업을 하며 즐겨 듣는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가 모시고 산다는 것보단 저희가 얹혀 산다는 말이 맞는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시댁에 얹혀 산 것은 아니었어요. 신혼 때는 저희도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있었고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하던 가게가 점점 바빠져 일손이 필요해졌고 전 남편을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바쁜 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가게들은 하나둘씩 망해가기 시작했죠. 저희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고 결국 1년 가까이 적자를 내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는 물론이고 그간 모았던 돈까지 다 까먹은 상태였던 터라 앞날이 막막했고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 잘 듣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다음을 기약해 보자꾸나.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있던 터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의 합가를 반겨주는 눈치였고 그렇게 저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용직, 택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뭐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저 역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힘이 되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보살핌과 응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대기업을 다니던 서방님이 결혼하며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폐업까지 하게 된 저희와는 달리 동서는 친정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살면서 고생이란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맑고 눈치라곤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번 아버님 제사 때 저 바빠서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참석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참석은 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직원들 있어도 사장이 있어야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동서가 시집오고 맞이한 시아버지의 첫 제사에 제가 들은 말이었어요. 그것도 온 식구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저렇듯 통보하듯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의상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법도 한데 동서는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들어보니 일리 있는 말이구나. 둘째는 제사 때 시간 맞춰 참석만 하려무나. 준비는 첫째가 다 하면 되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제가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동서가 온갖 일을 저에게 다 떠넘겨서가 아닙니다. 물론 동서의 태도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달라도 너무 다른 태도 때문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아버지의 제사만큼은 유난히 정성을 쏟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오고 맞이한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요즘 너랑 네 남편이랑 하는 가게 바쁜 거 다 안다. 손님이 많아서 알바생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도 말이다. 시집오고 처음으로 모시는 네 시아버님 제사인데 네가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가게 때문에 신경 쓰이면 가게 문을 하루 닫더라도 꼭 네가 와서 다 준비하거라. 저에겐 이렇게까지 말한 시어머니가 동서에겐 저리도 너그러운 말들을 하고 있으니 제가 기가 막히고도 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저를 깔보고 있는 동서의 마음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바쁘니? 뉴스 보니 자영업하는 사람들 너도 나도 곡소리 난다고 하던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네, 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려울 땐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형님 친정도 형평만 좀 좋았다면 그렇게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형님네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게 망하고 시댁에 얹혀 사는 게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님.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한동안은 이런 동서의 화법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번 사람 기분은 상할 대로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엔 꼭 제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끔 만나는 동서에게 딱 1년 당하고 나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돌아온 시아버지의 제사. 동서는 마찬가지로 참석만 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꺼내왔고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그런 동서를 두둔하고 나서기 전에 재빠르게 동서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 바쁘긴 해요. 알바생이 자꾸 바뀌어서 믿고 맡길 수도 없긴 하고요. 아, 그래? 하긴 그렇긴 하겠다. 동선의 가게가 손님은 없어서 일하기는 편한데 사장 성격이 지랄이라서 알바생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소문났더라고. 아, 지랄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동선에서 알바했던 애들이 알바 후기에 남긴 말 그대로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온 집안일을 다 하길 바라면서도 돈은 벌어오길 바랬고 제 경력에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알바 후기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서의 가게가 알바생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곳이란 걸 알게 되었죠. 동서의 가게는 장사는 버티는 게 용할 정도로 손님이 없어 일은 편하지만 사장인 동서의 갑질이 심하니 다들 그 갑질을 버텨낼 자신이 있으면 가라는 말이 허다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마감 시간이 10시인데 6시 이후엔 사장이 오는 일이 거의 없어 마감조 자리가 치열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나요? 동서는 이때껏 늦은 시간까지 가게엔 있지도 않으면서 가게 핑계를 대며 제사엔 참석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거리 모퉁이의 땡땡 가게가 동서 가게밖에 더 있어? 내가 요즘 소일거리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 알바 경험담으로 동선의 가게가 아주 유명하더라고. 어떤 날은 손님보다 알바생이 더 많은 날도 있다며? 동서는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게 운영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일 텐데 그래도 형편 좋은 친정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아, 서방님도 도와주시려나? 돈 관리는 동서가 한다고 했었지? 적금은 들고 있어? 매번 올 때마다 가방이 바뀌는 것 같던데. 동서 가게는 매달 적자인데 동서가 번 돈으로 사는 건 아닐 테고 설마 서방님 돈은 다 동서 사치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고 나서더군요. 아니에요. 그건 다 시집 오기 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거라고요.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신상도 아니고 전부 몇 년씩 된 건데. 하긴 형님이 뭐 아시긴 하겠어요? 동서야말로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니야? 오래된 백이라도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들이는 라인도 있잖아. 오늘 동서가 가지고 온 가방처럼 말이야. 내가 아무리 명품 이런 거 모른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아, 동서. 그런가요? 저는 워낙 예전에 사서 몰랐네요. 하여튼 저 이번에도 형님 못 도와드릴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형님이 매번 그렇듯 고생 좀 해주세요. 대신 제가 봉투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봉투? 그래, 좋지. 그런데 동서, 내가 알바 후기에서 보니까 동선의 가게 마감조 알바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 아마 마감조가 6시부터 10시까지인 것 같던데
도대체 왜 일 많은 마감조가 인기가 많은 걸까? 동서는 이유를 알아? 사장님 갑질이 심하다는 가게 마감조가 인기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미 코너에 몰린 동서는 이때껏 거짓말을 해대며 시댁 행사에 빠져왔던 지난 일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재빨리 제 입을 막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이 제 가게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 줄 미처 제가 몰랐네요. 내가 동서한테 관심이 없진 않지. 그래서 동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번에도 늦는다고? 참석만 할 거라고 그랬나? 아니요. 또 참석만 할 뻔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일찍 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형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래 그럼? 이번엔 우리 동서 실력 좀 볼까?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네. 능력 좋은 둘째 며느리가 제사상도 다 차려주고 말이야. 아, 네. 그리하여 동서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일이란 걸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하겠다고 나서니 지켜만 보더라고요. 처음으로 맛본 승리의 맛이란 정말 짜릿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좀 달라졌냐고요? 전혀요. 동서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을 갈았는지 더욱 저를 깔보며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선물 공세까지 해대며 저를 괴롭히니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두둔하고 나섰고요.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오후 5시쯤 동서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선 말이죠. 저는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제 인사는 무시한 채 하하호호 두 사람만의 세상에 빠져있더군요.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죠? 그래, 우리 둘째밖에 없구나.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전신 마사지에 피부관리, 거기에 맛있는 밥까지. 오늘 완전 귀부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단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이 정도로 멀려. 어머님 피부는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효과 있으니까 저랑 자주 가요. 아까 제 회원권 끊는 김에 어머님 것도 끊었어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아까 보니까 회원권도 비싸던데. 하여튼 우리 며느리는 돈 쓸 줄 안다니까. 어딜 갔다 왔나 싶었더니 아주 제대로 시어머니를 구워 삼고 왔더라고요. 전신 마사지에 피부 관리에 밥까지 풀코스로 시어머니를 녹여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고 이런 시어머니를 흐뭇하게 보던 동서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저희 물 좀 주세요. 하루 종일 힘들게 돌아다녔더니 목이 타네요. 순간 진짜 진심으로 동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신음을 한 몸에 얻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손윗사람한테 물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는지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서의 말에 너무 황당해 버벅거리는 사이 동서는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고 동서가 짜증을 낸다 싶으니 시어머니까지 나서 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형님, 못 들었어요? 물 좀 달라고요. 물 달란 지가 언젠데 아직 가만히 서 있대? 물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겠네. 그러게, 첫째야,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니? 얼른 가서 물 좀 떠오거라. 나도 물 좀 먹어야겠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따지듯 말했고 저는 주방으로 가 물 2잔을 떠와 한 잔은 시어머니의 옆에 두고 한 잔은 동서의 손에 주는 척을 하며 동서의 옷에 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이, 차가워.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실수. 손이 미끄러져서 말이야. 그나저나 다 젖어서 어떻게 한대? 동서 엄청나게 찝찝하겠다. 정말 실수였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미쳤다고 저 얄미운 동서 입에 들어갈 물을 떠다 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을 확 부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냥 동서의 머리에 부어버리기엔 너무 티가 날 것 같아 건네주며 일부러 손에서 놓쳐버렸던 거죠.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실수? 참나 기가 막혀서. 실수는 무슨. 형님, 일부러 엎은 거 다 티나거든요? 아, 진짜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실수라니까. 그리고 커피도 아니고 물이야, 물. 그 옷은 물 쏟으면 옷이 다 녹아내리기라도 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책임은 무슨 책임? 괜히 오버하면서 괜히 사람 잡지 말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집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 아니면 내 옷이라도 줄까? 아니면 어머님 옷이라도 줘? 동서는 제 말에 그저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평소 온몸에 명품을 감고 사는 동서인데 제 옷이나 시어머니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저 씩씩거리던 동서는 젖은 채로 집에 간다며 신경질적으로 시댁을 나서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혀끝을 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참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동서 편만 들기 시작했고 처음엔 동서가 오는 날에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우리 둘째는 정말 싹싹하지 않니? 이번엔 글쎄 내 화장품까지 싹 다 바꿔주더라니까. 내 나이엔 고급 라인을 써줘야 한다고 말이야. 통도 얼마나 큰지 내가 아주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호강한다니까. 그러게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좋다마다. 내가 며느리 덕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가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갔지. 그렇고 말고. 역시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없는 곳에도 말끝마다 동서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것도 모자라 제가 정말 식모라도 되는 줄 아는지 무리한 요구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첫째야, 너 반찬 좀 만들거라. 네? 냉장고에 어제 만든 반찬 많은데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반찬 좀 해서 둘째네 가져다 주려고 그러지. 그저께 만났는데 소갈비찜 먹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갈비찜은 꼭 하고 고기도 좋은 거 사서 해. 몇 푼 아낀다고 질 떨어지는 거 사지 말고. 그거랑 밑반찬 한 5가지 하면 며칠은 먹지 않겠어? 다 떨어질 만하면 또 해서 가져다 줘.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닌 명령조로 말하다니. 시어머니가 저를 고작 해야 식모쯤으로 여긴다는 걸 깨달았고 전 그런 취급까지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기로 했죠. 싫어요, 어머님. 제가 왜 동선의 냉장고 사정까지 신경 써줘야 해요? 동서가 바빠서요? 어머님은 동선의 가게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거기 파리만 날려요. 그런 가게에서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집에 반찬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설사 너무 바빠 반찬할 시간이 없으면 사 먹던가. 사 먹는 게 싫으면 동서가 직접 와서 부탁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나 해볼 테니까요. 뭐야? 너 진짜로 먹는 거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까지 반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인 게야? 반찬 몇 가지에 갈비찜까지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쉬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동서가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님, 조금 전까진 그까짓 거 뭐가 힘드냐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말이 바뀌세요? 그거야. 너랑 나랑 같니? 넌 젊잖니? 그러니까 1살이라도 더 젊은 동서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저보단 동서가 덜 힘들 테니까요. 말을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린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그저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요. 그렇게 반찬 사건도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반찬만 했다 하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처음엔 그저 이상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몰래 갓 만든 반찬을 동선의 집으로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오죽했으면 노인네가 눈치까지 살펴가며 몰래 젖단지까지 할까 싶어 모른 척 해주고 있는데
눈치 없는 동서가 연락이 왔더군요. 형님, 이번 반찬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짜서 먹지도 못했어요. 다음부턴 간 좀 제대로 맞춰주세요. 저흰 싱겁게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걸 먹으라고 보낸 게 맞아요? 하여튼 이번 반찬은 손도 못 대고 다 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동서, 그 반찬들 동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어머님이 나 몰래 동서한테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그렇게 미각이 예민하면 직접 해먹어. 아니면 돈 주고 반찬 가게에서 사 먹거나. 어디서 버릇없이 다시 해내라 말아야. 다신 내 반찬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건방을 떠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성스레 만든 제 반찬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해오라고 하는 동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정말 몸이 다 떨려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느라 집에선 쓰러지듯 잠만 자고 다시 가는 생활을 반복 중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하루 쉬는 날이었고 하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그간의 일을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알겠어.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네.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이젠 내가 다 알았으니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난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지? 무리는 무슨.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마음이나 신경 써. 진작 나한테 말하지. 혼자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뎠어? 하여튼 내가 빨리 집 알아볼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때껏 혼자 소거리한 것이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진작 남편에게 털어놓고 상의했더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싶어서요. 남편은 제게 말한 것처럼 바쁜 와중에도 부동산을 다니며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는 듯했고 전 그런 남편을 믿고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시댁에 잘 오지 않던 동서가 집으로 오더라고요. 동서는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건방진 묵례만 하고선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며 또 무슨 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뒤에 밝혀졌습니다. 동서가 다녀가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일을 끝내고 온 남편과 저를 불러 앉히고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한테 미안한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갑작스러워도 너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통보에 남편과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저희도 분가를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가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남편은 최대한 진정시킨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나 이제 둘째네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 둘째가 나 모신다고 이 집 처분하고 들어오라고 하더라. 동서가요? 동서가 어머님을 모신다고 했다고요? 그래. 둘째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구나. 넓고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준다고 하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너희랑 산다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것도 없고 둘째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집 처분하고 들어가려고 해. 동서와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 했더니 이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동산에 집까지 내놨다고 했고 전 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동서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할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제사 모시는 것, 명절 지내는 것, 하물며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기 싫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며 겨우 얼굴만 비치고 선물 공세만 펼치던 동서가 시어머니 호강을 위해 시어머니를 모신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듯했고 저와 남편에게 언제까지 나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나가고 나면 나도 짐 정리 다 해서 바로 둘째 내로 들어갈 거니. 대략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겠니? 내일 부동산 가보고 적당한 집 있으면 바로 이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짐 정리 시작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 처분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재수 씨 주는 건 아니죠? 남편의 말을 듣는데 설마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날 동서와 시어머니는 방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놀란 소리나 탄성 소리 등이 들려왔었거든요. 하나둘 퍼즐이 맞춰가는 순간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일단 부인을 하고 나서더군요. 뭐라고? 내가 그 돈을 왜 둘째를 줘? 내가 따로 가지고 있을 거니 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걱정해. 혹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말인데 그 돈 내 노후 자금이다. 절대 못 내주니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알아서 찾거라.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저희도 저희가 살 집 구할 능력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왜 어머니 돈을 욕심내겠어요? 그저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걱정? 무슨 걱정? 혹시나 그 돈 재수 씨한테 투자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족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말해주려고 했죠.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돈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거라. 자꾸 돈 이야기 꺼내면 내 입장에선 네가 내 돈 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만해. 그런 거 아니라고 방금도 말했잖아요. 정말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내 돈 걱정을 네가 왜 해? 집도 절도 없어서 내 집에서 이때껏 얹혀 산 주제에. 하여튼 너랑 이래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랑 이야기만 했다 하면 좋던 기분도 나빠진다. 얼른 들어가. 이사 갈 날 정해지면 말해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둘째만 아들 취급하시고 제 말은 늘 무시하고. 그래도 저희 힘들 때 흔쾌히 들어와 살라고 해주셔서 이제 저한테도 마음의 문을 열었나 했더니 그것도 제 착각이었나 보네요. 어머니 말대로 앞으로는 어머님 일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감정이 많이 상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돈을 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죠. 하지만 저희가 말을 더 꺼내봤자 재산 노리고 그런다며 괜한 오해나 받을 것 같았고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으니 나머지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흰 적당한 집을 구해 서둘러 이사를 나왔고 저희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역시 집을 처분해 동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둘만의 생활이 참 좋더라고요. 비록 전셋집이지만 내 집 꾸미는 재미도 있고 살림 사는 것도 훨씬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도 제 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저 집에서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만 할 일도 없고 대출을 내고 전세로 얻은 집이라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저도 일을 구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냉정했어요. 오랜 경력 단절에 언제 임산부가 되어버릴지 모르는 기혼자의 취업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고 운이 좋게 면접까지 가게 되더라도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는 와중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 동선회로 좀 오라고 했고 마침 남편도 쉬던 터라 함께 동선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동서, 우리 왔어. 응, 왔니? 형님 왔어요? 편한 데 앉으세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까지 엉덩이 한 번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동서의 말대로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했고 그 순간 저를 향해 손을 뻗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앉긴 뭘 앉아? 너 청소 좀 해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먼지에 예민하지 않니? 둘째가 요즘 가게가 바빠서 청소를 못해서 그런지 내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어요. 아무리 동서에게 홀린 시어머니라도 이런 말까지 할 리가 없다고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네? 저더러 동선에 청소를 하란 말인가요? 그래. 그러면 여기 또 누가 있니? 둘째는 이때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또 집안일을 하리? 넌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노니까 힘이 남아돌 것 아니니? 그리고 너 청소 깨끗하게 잘하잖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청소 좀 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행동이다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시어머니 집을 청소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시어머니가 산다고 해서 제가 동서 집을 청소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싫다고 하며 따지고 들었어요. 싫어요. 여기 동서 집인데 제가 왜 청소해야 해요? 제가 힘이 남아 돈다고요? 제가 청소를 잘해서 그렇다고요? 어머님, 제가 설사 힘이 남아 돌고 청소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도 동서집은 절대로 청소할 맘 없으니까 정 집이 더러워서 힘들면 돈 주고 청소업체 부르세요. 동서, 돈도 많은데 청소업체 좀 불러드려. 괜히 이딴 일로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말고. 동서도 참 생각이 없다. 어머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날 부르는 거 알았으면 동서라도 말렸어야지 뭐 했어? 아님, 동서가 부추겼어? 형님은 오라고 하면 올 테니까 오거든 청소나 시키세요. 하고 동서가 부추겼냐고. 저는 한 번에 두 사람에게 질책을 쏟아냈고 동서는 전곡을 찔려 얼굴만 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나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왜 꾸준 둘째를 잡아? 내가 불렀고 나 혼자 청소시킨 거니 둘째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시부모 있는 집이 시댁인 거지 어딘 내 앞에서 훈육질이야? 넌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청소나 해. 어디 능력도 없어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는 게 누구 보고 생각이 있다 없다를 논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떠오르는 말이 욕뿐이라 마땅한 말을 고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말을 골라내는 사이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따지고 들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만 안 만났으면 멀쩡히 회사 생활 잘하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저 돕는다고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돼버린 것도 미안한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해야 하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언행을 지적하며 저를 감싸주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삿대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널 낳아준 엄마라고.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이나 든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사람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손 아래 사람 집 청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니, 앞으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랑만 사세요. 괜히 밉고 싫은 저희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뭐야? 너 지금 연이라도 끊자 이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관심도 애정도 없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고 그런 남편을 보던 시어머니는 피식거리며 콧방귀를 뀌더니 남편의 말에 한술 더 보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거라. 살다가 힘들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난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거라. 홧김에 하는 말 아니니 오해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아예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그러면 잘 사시고 건강하세요.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론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전히 전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취업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던 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만든 뜨개질 제품을 온라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잊고 지냈던 동네 어플에서 동서 가게 이야기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동서의 가게가 결국 망해버렸다는 글이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가게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동서 가게 망했나 봐. 나 요즘 일자리 찾아본다고 어플 찾아보는데 거기에 알바 후기가 있거든? 거기에 동서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후기 썼는데 거기 망해서 빚쟁이들까지 찾아왔다나 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게. 빚쟁이까지 왔다는 거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 돈도 동서 다 줬을 텐데 그 돈도 다 날린 거 아니야? 동선에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을 왜 해? 알아서 하겠지. 당신 혹시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도 연락 딱 끊어? 괜히 약한 모습 보이지 말란 말이야.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의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당당하게 꺼낸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부모 영 끊고 잘 살고 있니? 어머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영 끊어낸 줄 알겠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딱 잘라낸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연락 한 통 없을 것처럼 모지게 굴더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연락했다. 집 처분한 돈은 다 어쩌고 돈이 급하신데요? 그 돈이 자유로웠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연락을 했겠니? 그 돈은 다 투자를 해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때까지 모은 돈 나한테 좀 빌려주고 내가 투자금 회수하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 지금 바로 입금할 수 있겠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마치 빌려준 돈 받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잠시나마 안쓰러운 감정을 느꼈던 제가 얼마나 한심했나 모릅니다. 전 더는 시어머니가 저를 이딴 식으로 대할 수 없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희 그런 돈 없어요. 뭐야? 너흰 도대체 뭐 하고 살길래 그까짓 돈 몇 천만 원이 없는 게야? 하긴 가장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이나 하고 다니고 능력 없는 마누라는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겠지. 혹시나 했던 내가 바보였어. 그나저나 넌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거니? 정 안 되면 너도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봐. 그렇게 살아서 어디 살림이라도 나아지겠니? 시어머니는 저를 깔아뭉개는 많은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까짓 몇 천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빌려줄 그런 돈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뭐야? 너 지금 이 시험이 놀리는 게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해? 제가 왜 어머님이랑 장난 같은 걸 하겠어요. 시간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요, 어머님 돈 동서한테 다 넘긴 거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 돈까지 투자한 동서 가게 확 망해버린 것도 알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더욱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다 알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 다 안다니 이야기가 더 쉽겠네. 오히려 더 잘 됐어. 너도 알다시피 둘째 내가 요즘 좀 어렵다. 그래서 나도 어려워졌고. 부모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자식인 너희가 날 도와야 하지 않겠니? 다른 때는 몰라도 힘들 때 가족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너희 힘들 때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당장 있는 돈 다 보내거라. 참 당황스럽기도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가 힘들 때 선뜻 합가를 권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힘든 형편에도 시어머니가 원하던 과한 월세와 함께 두 사람 몫의 생활비까지 다 들이며 살았어요. 결코 그저 얹혀 산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 집안 살림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식모 노릇을 하며 살았으니 저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시어머니는 까맣게 잊은 듯 하길래 전 시어머니에게 저희가 그저 얹혀 산 것이 아니란 걸 말해주었어요. 어머님, 그때 도와주신 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매달 월세 생활비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한 것만으로도 은혜는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일 여기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저 말고 동서한테 말하세요. 돈은 동서한테 다 쓰고 도움은 저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상처가 될 말을 고르고 골라 모진 말을 쏟아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로 더는 상처를 받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당하고만 있을 저도 아니었죠.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둘째네 상황 뻔히 안다는 애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둘째가 나를 도울 상황이 됐으면 내가 너한테 이딴 전화나 하고 있겠어? 생각이 짧은 거니 아니면 그냥 머리 자체가 나쁜 거니? 그러는 어머님은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세요? 아니, 두 가지 다이려나? 저한테 어떻게 했고 남편한테 무슨 말까지 했는지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한데 저희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화내도 제 주머니에서 10원 한 푼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동서의 친정이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땐 이미 친정은 망해가고 있었고 동서는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데리고 간 것이 맞았단 것이었죠. 동서의 술수에 속아 넘어간 시어머니는 집을 처분한 돈뿐만 아니라 품고 있던 돈까지 다 동서에게 넘겨버렸고 그 돈으로 동서는 가게에서 나는 적자를 막았던 것이었고요. 친정도 망한 와중에 시어머니의 돈까지 끌어다 썼으면 그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할 동서는 그저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가게 운영 부족은 여전했으니 1년 동안 버티고 버티던 가게는 폭삭 망해버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땐 이미 동서 내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나 혼자 월세살이를 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라 월세방 사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태도로 저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애초에 갚을 마음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 월세살이 한다고 하더라. 동서 가게만 망한 게 아니라 친정까지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시피 한다나 봐. 서방님은 이혼 소송 중이고. 그래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나 봐. 당신 어머님 저대로 둬도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뭐 있어? 어머니 한 말 잊었어? 본인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어머니한테 남은 정도 없고 감정도 없어. 어머니가 월세살이를 하든 길바닥에 나 앉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와서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더는 그쪽으로 신경 쓰지 마. 알겠어. 난 다 상관없는데 혹시나 당신 마음 안 좋은데 괜히 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다 알아, 당신 마음. 그런데 있잖아, 여보. 나는 어머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거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이제 쓰지 말고 우린 우리끼리 잘 살자. 전 알겠다고 했고
그 후론 그쪽으론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가끔 서방님에게 연락이 오곤 했는데 동서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를 모셔보라고 했지만 이미 동서와 살며 씀씀이가 커질 대로 커진 시어머니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서방님 역시 연을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월세살이를 하며 청소 일용직을 다닌다고 했고요. 뭐 그마저도 일하는 사람들과 다퉈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있고 전 다른 사연에서 듣던 것처럼 대박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고 그 덕분인지 제가 만든 상품을 팔아 꾸준히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답니다. 앞으로 혹시나 시어머니가 깊은 반성을 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온다면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연을 끊은 채 살 예정이에요. 시어머니의 성격상 절대 저희에게 굽히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니 사실상 연을 완전히 끊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돈이 많지 않지만 남편과 저는 여전히 사이가 좋고 행복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을 합쳐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도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